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따로 종목을 좀 추가를 할까 했었는데 제가 좀 보던 종목이 오늘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찍긴 좀 그렇겠다. 또 올라온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앞에 있었던 종목들 그냥 리뷰식으로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뭐 한국금융지주 이제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거였고 아마도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시기가 마지막 이제 재료는 하나 있죠. 정말 마지막 재료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8월 5일날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뭐 이 공모가는 거의 39,000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간 수요 예측 이때 결과가 나올 텐데 아마도 이제 가장 상단 밴드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일반 청약이랑 이제 기관 이때 이제 청약률이 나오는데 이 기간 안에 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좀 이때 마지막으로 많이 올랐는데,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SK 바이오팜 이후부터 막 대여 이러면서 막 많아졌는데 이게 상장이 됨과 동시에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걸 이미 개미들이 알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까지 막 슈팅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점점 이제 개미들 좀 똑똑해져서 먼저 나가는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저런 뉴스가 떠도 신규 진입을 잘 안 알려들고요. 또 근데 얼추 이런 거는 좀 보여요. 자, 앞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 2평이 닿는 이런 자리 거의 한 77,000원? 75,000원에서 77,000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75,000원, 77,000원 이 정도 자리까지 와준다면은 한 번쯤은 단기로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든지만, 이것도 재료가 마지막 재료니까 이거는 비중을 좀 약하게 그냥 재미삼아서 한 번씩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P위성, 우선 위성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좀 대장에서 많이 밀렸어요. 캔코아가 이제 좀 세게 나가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잠시 했었죠. 이 위로 이제 안착을 얘도 할 거고, 자, 근데 요 며칠은 앞전에는 위성이 좀 빠르게 달렸으나 나름 빠르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대장을 놓치고 있죠. 19,500원짜리예요 여기가. 19,500원짜리를 예전에 있었고 이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 건드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료 자체가 있고 우주라는 그 재료 자체는 거의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료다 보니까 거기에 뭐 아마존 CEO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죠. 브랜슨부터 해서 제가 봤을 때도 얘도 여기는 충분히 돌파할 것 같고, 캔코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같이 돌파를 해줘야 돼요. 뭐 얘가 안 가고 얘가 간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 섹터 자체가 다 같이 좀 움직여 줬으면 좀 좋겠어요. 해서 얘도 신고가 영역 한번 넘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캔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신고가 영역 맞죠? 이제 신고가 맞네요.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위성은 내용이 어디 갔지? 네, 이게 11일인가 이번 주 주말이에요. 베이조스 아마존 CEO보다, 아마존 CEO가 어제 날짜인가 오늘 날, 어제죠.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이제 사임을 했죠. 이제 남은 여생을 뭐 우주 이런 데에다 이제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데 그 베이조스보다 먼저 우주 여행을 가겠다라는 민간인이, 자, 브랜슨이 있어요. 리처드 브랜슨. 자, 이분이 버진 갤럭틱 쪽인데 이분이 이제 11일 자, 버진 갤럭틱은 11일 시험 비행을 포함해서 총 3차례 더 시험 비행 진행한 뒤에 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11일이면 주말이거든요. 미국 시간 주말이지만 아마도 월요일 날은 결과를 알겠죠. 해서 이때부터 아마도 한 8, 9일부터는 거의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런 게 재료가 여기 있으면은 한 목요일 오후부터 약간씩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러고 요 기간인데 요 기간에 이제 재료가 끝나면은 좀 애매해요. 근데 안 끝난다는 게 20일 날에 이제 아마존 CEO가 우주 여행을 가죠. 자, 20일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우주 여행은. 자, 그렇다고 끝나지도 않죠. 뭐 그 다음 달에 또 일정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뭐 누리호도 있고 뭐 우주 그 스타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주 관련은 올해 계속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자, 테이마는 이제 베이조스 관심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우주에 있다. 자, 뭐 이제 미국 부호들은 뭐 이제 다들 인생 이모작
이제 제각각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20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 그 알아두시고 그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위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급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외국인이랑 기간 조금 빠졌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 기간 동안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걸 빠졌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안 만져줄 리도 없다고 봅니다. 캔코아 역시 이쪽이 수급이 좀 잘 들어왔던 것 같았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죠. 기타 법인이 좀 세게 한번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외국인 같이 세게 들어오면서 캔코아 쪽을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차피 시세는 여기 한번 주고 여기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뭐 하나만 계속 준다고 해서 얘가 계속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같이 가야 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못 따라가면은 이 대장 역시도 올라가는데 조금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다 놓치느니 이걸 들고 있든 저걸 들고 있든 뭐 반반을 들고 있든 기존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 어제 장 끝나고서 거의 6시 바로 직전인가? 50 몇 분에 이제 좀 공시가 나왔었어요. 자, 공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갭 떠가지고 그대로 밀었죠, 오늘. 자, 근데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이미 다 뚫은 상태이고, 자,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았고 지금 살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기관이 좀 많이 팔았는데, 아니 외국인이 좀 오늘 많이 팔았는데 어제 샀던 분량만큼 거의 다 덜어낸 모습이에요. 자, 근데 사모펀드는 이제 꾸준히 사고 있고, 단 한 번도 사지 않았던 연기금이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은 뭐 단기로 일정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AR, VR 시대가 올 거고, 당연히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OTT는 늘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해서 이런 자리가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뭐 거의 비슷해요. 앞전에 이런 자리 바로 그대로 맞고 떨어졌죠. 1300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장초반에 1300원이었네요. 네. 자, 이 정도 됐었고, 그래서 좀 쭉 빠졌었고, 자, 보면은 얘는 뉴스가 뭐였냐면은 어디였을까? 여기 있네요. 넷플릭스랑 덱스터랑 덱스터 아래 있는 자회사가 하나 또 있거든요. 라이브톤이라고. 자, 2년 동안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자, 2년 동안 맺었는데, 자, 2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거는 뭐냐?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덱스터는 색 보정을 담당하는 DI, 그리고 뭐 사업부 및 사운드 디자인 믹싱 담당하는 뭐 음향 관련 자회사 이쪽이랑 뭐 다 해서 뭐 이제 후반 작업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자, 후반 작업을 협력한다는 거는 우선 여기 있네요. 넷플릭스가 올해 국내에다가만 5,50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자, 5,500억을 투자를 하면은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후반 제작을 이제 덱스터 쪽에서 진행을 하겠죠. 얼마 정도가 들어올지, 그리고 몇 편이나 할지는 그거는 공시 사항이 없어요. 지금 공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데 뭐 SF 영화 쪽도 뭐 담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외계인, SF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가요. 보정해야 되고 덱스터가 해야 할 일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뭐 140억, 별로 안 들어가는 것들이 뭐 20몇 억, 20몇 억, 그리고 뭐 40억대 이 정도씩 한 건당 이렇게 수주를 받더라고요. 자, 근데 넷플릭스 진행하는 거면은 못해도 한 3, 40억은 편당 하나씩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F 이런 거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나름.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되고, 꾸준히 그러면 2년 동안은 이제 거의 적자가 날리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웬만해서는 진짜. 지금 적자와 흑자 사이를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 흑자 사이를 되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5억, 뭐 10억도 안 되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정도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는 좀 계속되는 흑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얘는 저는 많이 길게 보다 보니까 우선 12,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줘야 되겠죠. 언제 갈지 몰라요 이거. 우선은 그래서 저는 이거 장기로 좀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우선 이번에 공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거는 그거라 보시면 돼요. 인정받은 부분,
얘네가 VFX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인정을 했고 그만큼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괜히 아무나 협업하진 않죠. 자, 그런 부분 인정받았고 그만큼 이제 2년 동안 수준은 계속 될 거다. 그리고 2년 뒤에도 오히려 OTT 시장은 더 커지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거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 회사는. 자, 그러고 그래서 그러고 어디 갔어? 뭐 말씀드리려고 했지? 여기까지는 말씀드렸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파스트가 이제 그래도 살려서 놓으면서 계속 가더라고요. 9,400원은 9,400원인데 이 자리를 살리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너무 깔끔할 정도로 딱 유지를 하려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만원 열고 만원 열고 만원 열고.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뉴스가 하나 떴죠. 또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자, 윤석열이 충청이어서 약간 저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윤석열 악재가 터지면은. 근데 그래도 저거는 원래는 정책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대전을 갔어요. 대전을 간 윤석열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거죠.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면. 자, 먼저 언급을 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분명히 충청표가 이쪽으로 몰릴 거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은 대선 주자들이 비슷한 말을 연이어 이제 던질 수가 있어요. 나도 이 공약은 낼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다들 쫙 한마디씩 던지겠죠. 앞전에서도 이재명이 뭐 국회법 얘기 한번 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안 되라고 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사실. 왜냐면 안 되라고 하면 이 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충청에 러브콜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시간에가 좀 떴어요. 지금 한 4.5% 뭐 이렇게 떴고. 자, 2등주 3등주를 보게 되면은 유라테크하고 이제 대주사나 갖다 놨는데 얘네가 이제 2% 3% 이 정도 떴네요. 네, 이 정도 떴고. 자, 근데 1등주가 이제 아무래도 프롬파스트가 이제 여기서 좀 밟고 시작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거의 만원대 넘겨서 이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이런 자리 한 14,000원 500원 정도에 스타트를 해준다라면은 거의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2등주가 누구냐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 차트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라 같은 경우 지금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얘도 차트가. 자, 풀엄이 찍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왔죠. 근데 유라도 내려온 다음에 지금 살짝 올려놓은 상태. 자,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자, 앞전에 있었던 자리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지하면서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반대로 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다 깨놨죠. 그래서 얘의 움직임은, 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 그리고 유라, 그리고 풀엄을 이 정도로 확대해서 보면은 좀 보일 것 같네요. 자, 유라하고 풀엄이 그나마 좀 비슷해요, 모양이.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유라가 아무래도 거의 2등주일 가능성이 높고, 내일 만약에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대주 좀 아시지만 뭐 시간에가 조금 더 떴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시가총액이 뭐 시총이 980억 작긴 하지만 유통비율이 61%로 얼추 600억 정도 지금 돌아가죠 여기는. 자, 근데 반대로 유라 같은 경우는 1500억이지만 자, 유통비율이 30%가 안 돼요. 30% 때리면 500억이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이게 더 가볍다. 유라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유라테크가 재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아서 괜찮은 걸로 알아서, 괜찮나 모르겠네.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얘도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게, 앞전에 이런 자리도 있었죠. 목이 왜 이럴까? 자, 이런 자리들. 자, 그러고 여기 종가 자리 뭐 이건 의미가 없고, 이번에도 돌파를 못했었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번에 좀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근데 앞에 있었던 자리들 뭐 14,300원에서 14,500원대 약간 좀 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돌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꾸준히 이쪽 재료는 같이 나오니까 유라랑 풀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풀엄은 뭐 이제 거의 대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신고가를 분명히 작성할 거라고 봐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자, 그 다음이 현대바이오랜드가 좀 오늘 그래도 나름 조금 올라왔어요.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이거죠. 어디 갔니? 자, 코로나가 지금 사실상 불황이잖아요. 근데 K뷰티 오히려 스마트폰 이거 수출액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잘 팔렸다고 해요. 의외긴 해요. 마스크를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자, 그래가지고 화장품 브랜드들 해외 수출 많이 늘었고,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를 했다고 해요. 좀 많이 잘 나왔죠. 아무래도 2분기 되면은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을 예상하면은 나쁘지 않겠구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뉴스 기사라고 봅니다. 우선 화장품들이 지금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화장품 섹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 원료잖아요. 현대바이오랜드는 원료다 보니까 네, 원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 찍을 때 봤는데 공장 그 가동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더 캐파를 늘려놨기 때문에 더 가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잘 팔렸다면은 가동률도 더 올라갔고 매출도 더 늘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도 더 늘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상황은 코로나지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막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거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해서 이런 게 있었고, 대보 마그네틱은 오늘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렸는데, 수급 같은 경우도 요 며칠 외국인이란 기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한 번에 나가기도 하니까 이게 너무 호가창이 비어 있어서 너무 가벼워서 얘 같은 경우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보는 게 낫고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 곧 있으면 때가 다 됐구나 라는 게 좀 보이기는 해요. 자, 거의 이제 삼각을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거의 삼각 편대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쏟거나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기상 조만간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뭔가 재료가 라고 봅니다. 얘는 지금 딱히 뉴스 이런 거 없고, 기다리는 거는 배터리 공장 증설에 따라서 수주 받는 거, 그 공시 나오는 거,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얘는 이제 요 며칠 좀 오른 다음에 지금 하루 이틀 조정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13만원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 자리니까 13만원이 13만원까지는 안되겠네요. 거의 앞전에 이렇게 고점 때렸던 데가 얼추 128,000원 오버형을 한 12만원 잠깐 보여줄 수는 있다고는 봐요. 우선은 매동이 근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 연 이틀 앞전에 샀던 거 지금 다 나갔어요. 한 번에 다 나갔지만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까 왜 이거 선이 지금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좀 방어를 많이 해주는 모습이에요. 연기금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거는 마일드스톤 찍히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고, 바이오 수급이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전에 이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4만 5천원에서 15만 얼마까지 15만 대충 15만 7천원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얘도 뉴스는 없었고, 아가방 컴퍼니 뉴스가 있긴 했었네요. 생각난다. 그거 있었어요. 맞아. 자, 이거 있었거든요. SK 바이오팜 RNA 기술 접목해하는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요즘 메시지 RNA 쪽 되게 얘기가 많죠. 메신저 네, RNA 되게 많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신약이 당장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을 좀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2030년까지 글로벌 10위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러면서 좀 주가도 오르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이 좀 나가면서 지금 약간 무너뜨렸지만, 크게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된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올라줬죠, 낮에. 시간대 올랐어. 또 오전에 올랐던 것 같았는데. 네, 오전에 이제 거의 6,600원대 스타트를 끊고서 거의 7,000원 한번 터치를 했었네요. 7,000원까지 한번 터치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조정받고 60분봉에서는 저 위에다가 올려놓고 끝냈어요. 어쨌든 지금 차트상 나쁘지 않는 자리고, 그리고 전에도 6,700원 말씀을 드렸는데 6,700원을 거의 이 자리를 거의 지지해줬죠. 자, 십자도제로 살려놓고 오늘도 하락 출발을 했지만 바로 들어 올려놓고 지금 거의 5일선 올려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 이재명이 이제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을 모두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 자, 먼저 또 선방을 쳤어요.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아이 동반법.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재명만 얘기를 할 거냐? 아까도 그거 있었죠. 프롬파스트 얘기할 때도 윤석열이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말만 좀 바꿔가지고. 왜? 그쪽에서 표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저출산 얘기 다 얘기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 꼴찌다 보니까 당연히 큰 문제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다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나오는 그쪽의 공약이죠. 언제나 나오는 공약이고, 아직까지는 뭐 아가방이나 뭐 몇 개 있죠. 캐리소프트가 근데 확실히 대장은 맞더라고요. 왜 얘가 대장인지 전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원래 그런 거지만 이해 안 가게 가는 게 캐리소프트가 약간 대장을 치고 계속 가고 있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아가방이 좀 따라가고 있어요. 아가방이 한번 조정을 받았었고 조만간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얘 같은 경우도 앞전에 그때 한번 크게 한번 밀어주면서 시세 한번 올려놓고서 다 빼갔죠. 다 빼나간 다음에 다시 또 좀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가 모이면은, 자, 지금 얘네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기법이랑 어느 정도가 또 모이면은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사면서 또 올려주겠죠. 그리고 한번 또 밀고, 자, 계속 반복일 거예요. 근데 이 재료는 어차피 대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료고, 아직 그 누구도 저출산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왔어요.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는. 자, 보통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자, 이제 스타트 끊었죠. 자,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바닥을 여기라고 쳤을 때 이제 이 월봉들 돌아서기 시작했고, 자, 아무리 못 가도 한 이 정도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무조건 목표가가 아니에요. 대충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식하시면서, 그래서 매도가를 갖다가 뭐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어요. 매수가 동시에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앞전에 있었던 7,500원짜리, 이 7,500원짜리 돌파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돌파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만원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고, 자, 그랬고 한국전자인증 오늘 그래도 조금 움직였어요. 맨날 매일 빠지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자, 오늘 좀 슈팅이 잠깐 나오고 거의 윗골이 주고 죽기는 했어요. 자, 이게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 토스 쪽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있다. 국내 첫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버, 토스, 페이크, 그리고 뱅크샐러드. 자, 뭐 토스 단어 하나 들어가서 같이 껴서 막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인증서 쪽이면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 뭐 인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쪽이 이제 예전에 인증서를 폐기한다 했을 때 한국전자인증, 정보인증 이런 애들 움직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같이 움직였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스 때문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저 뉴스 뭐 저런 거 기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윗꼬리 한번 주면서 나름 살려놨어요. 또 차트를 죽이진 않았어요, 희한하게. 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지금 희한하게 세 번째 저점을 올려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재료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든 살려가고는 있어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카카오뱅크가 좀 잘 터져 준다면은 좀 괜찮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9월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충.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장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한번 찍기는 했죠. 이날 이제 신고가를 작성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서 좀 오르고 해서 좀 신고가를 작성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오늘 또 굉장히 뺐다가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거의 개미들 좀 악성 매물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시기상 지금 이게 지금 방금 뉴스거든요.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1,006명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000명을 넘었어요. 뭐랄까, 저는 델타 변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키트주나 이런 걸 아예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이 델타 변이나 이런 확진자는 언제든지 갑자기 훅 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마지막이 된다면은 거의 코로나가 아닌 막 10년 뒤에 다음에 어떤 팬데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종목을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예 두 번째인 뭐 거의 마지막 이슈 느낌인 이거는 솔직히 잘 안 건드리고 있어요. 막 재택도 있고 이런데. 자, 그런데 이제 신선 배송이나 배달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많이 써보게 됐지만 그 편리함에 이미 편리함을 다 느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장보러 나간다? 거의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신세계, 뭐 이마트,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죠. GS부터 다 이제 신선식품 배송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직접 와서 사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런 배송 시스템에 거의 이제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 비대면 결제 이런 거 그런 거 익숙해졌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을 했어도 저는 델타 때문에 약간 효과를 봐도 좋고, 아니면 뭐 말지 괜찮지라는 약간 그런 종목. 그게 이제 지오소프트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좀 늘면서 처음에는 코로나가 늘게 되면은 우선은 진단키트가 먼저 갈 거고, 진단키트 다음에 이제 뜰만한 게 재택근무 뭐 그런 거 있죠. 링네트 ECS 뭐 있냐, 그거 소프트 캠프랑 그거 이름 5글자나 있는데 가장 큰 거. 네, 어쨌든 그런 거 있고 재택이 있고, 그러고 재택이랑 이제 교육, 뭐 학교 이제 쉰다. 자, 보통 이거를 이제 지나쳐서 이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난다면은 이제 그게 있죠. 배달이나 이제 뭐 박스 포장, 그러면서 이런 배송 업체들, 뭐 지오소프트, 동방 이런 애들 옛날에 있었죠. 막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막 그런 애들 거기까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막 늘고 이제 환자가 늘어나면 이제 음악병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근데 뭐 혜택을 볼 수는 있어요, 얘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고점을 어쩌면 이 코로나 덕분에 이 고점을 한 번에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시세가 붙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뭐 약간 조정하고 갈 수도 있었다고 전 보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요런 자리까지는. 요런 자리까지는.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그리고 지지했던 자리들. 자, 돌파 못한 자리들. 그리고 여기 지지한 자리들.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었거든요. 22,400원 정도. 한번 왔다 갈 수도 있다고 좀 봤었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오늘 1,000명이 넘었고 내일 나오는 게 당연히 1,100명 막 이렇게 넘겠죠. 당연히 6시 기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넘고, 거기에 만약에 내일 말고, 그러니까 내일 확진자가 모레 나오잖아요. 모레 나오는 게 만약에 더 뭐 1,200명 이래 버리면은 재택 이야기가 나오고, 재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음식을 시켜 먹게 되고, 당연히 거의 배송을 받아보게 되고, 당연히 이쪽에 수급이 쏠리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그 쿠팡 때문이었는지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맘카페 이런 데서 봤었는데, 오아시스 마켓이 품절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배송이 안 된다거나. 근데 최근에 며칠 전인가 품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그게 된다고 해요. 그게 아무래도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건 어차피 리뷰 영상이어서 뭐라고 쳐야 될까? 네이버 랩? 랩스 아니고 데이터 랩. 이 검색 이제 추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겟컬리. 쿠팡은 확실히 검색어가 1일 거는 같아요. 쿠팡을 빼야 되겠네요. 안 보이네 이거.
뺄게요. 아예 안 보인다. 이게 1년인데 1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1개월? 이때였을 거예요. 너 비켜봐. 너가 좀 비키면 좀 보이겠다. 3개월 해서 이렇게. 자, 우선적으로 마켓 컬리는 당연히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검색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 거의 검색 수위가 거의 평이했어요 지금까지. 자, 이때가 이제 쿠팡이 좀 뭐랄까, 쿠팡 사태가 좀 터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약간 갈아타는 그런 트렌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모바일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랑 이거 다 엮으니까 이게 차트가 잘 안 보이네요. 범위를 모바일로 가서 이거는 직접 해보세요. 그냥 이게 핸드폰으로 제가 돌렸을 때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시기를 좀 잘 만나서 오히려 조정이 잘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점. 근데 뭐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요 며칠 좀 빠졌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막 많이 던진 날 한번 밀고 다시 살 줄 알았는데 좀 안 사고 오늘 다시 한번 밀더라고요. 약간. 자, 하지만 이제 시기상 이게 개미 힘으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DPC. 제가 DPC를 이 장대, 지금 얘네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놀거든요.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이 자 이만큼이라고 보시면은, 자 지금은 한번 슈팅 쏘고서 상단 박스권에서만 놀고 있어요. 자 다시 천천히 쏘면서 다시 또 방향을 잡겠죠. 야, 근데 지금 얘네가 어떻게든 매일매일 그 호가창이랑 그걸 보고 있으면 보이는데 어떻게든 누르려는 게 보여요. 의지가.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사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죠. 이게 샀는데 개미가 막 던져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계속 눌러요. 누르면서 분명히 자전을 돌릴 거예요. 자전 돌리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물량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모습. 절대 개미들의 관심을 거의 다 죽여놨어요. 솔직히 이제 DPC 거의 안 보실 거예요. DPC 만약에 막 물려서 사신 분들도 이쯤 되면은 하루에 진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뺄 거면은 막 500원, 1000원을 빼면은 물이라도 타겠는데 하루에 50원, 100원, 100원, 50원. 그냥 사람을 말려 죽이죠, 여기는. 자, 이렇게 다 말려 죽여 놓고서 또 개미들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이제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았으면은 이제 그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반기까지는 재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재무나 뭐 실적 부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델타가 더 커지든 코로나가 더 커지든 아니든 뭐 크게 상관없는 종목이죠 얘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얘 관련해서는 딱히 뉴스 튼 게 있을라나? 안 찾아봤는데 이게 있긴 하네. HK 뉴스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증권신고서 6일 전에 냈고 8월에 코스닥 상장 추진이고, 몸값이 2조라고 하네요. 대충 2조. 이제 개발사로 인정받느냐가 뭐 관건이라는데, 뭐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8월 초쯤에 이제 SK 이노엔 지분을 갖고 있죠. DPC가. 이런 부분이 얼만큼 이제 또 크게 다가오는지 봐줄만 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원래는 종목을 같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찍을까 했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전부 다 좀 올라가는 바람에 그걸 찍기에는 좀 애매해서 다음 기회에 만약에 그게 좀 제가 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빠진다, 그럴 때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